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방문한 김건희 씨가 14일 오후 부산 기장 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 선포식 등 다른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김 씨가 별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한답시고 시장을 찾은 건데요. 김 씨는 시장을 찾아가 회와 해산물들을 시식하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퍼포먼스와 함께 가짜는 민생 쇼를 벌였습니다. 관종, 놀랍지도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기어나와 전 국민의 마음에 대못질을 해대는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짝퉁 인생. 비리의 온상이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 갖은 꼴값을 떨어대고 있는데요. 저는 그를 이 나라의 영부인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매일같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그것도 5년짜리 일개 공무원의 아내 주제의 말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는 그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데요. 그는 그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간인일 뿐입니다. 이런다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온갖 비리범죄 혐의가 사라질까요? 당신은 적어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어야 합니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말이죠.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6번째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다시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2일 조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는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 대표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추석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려놓겠다는 건데요. 이 대표를 계속 범죄자로 낙인 찍고 악마화하겠다는 건데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 못한 검찰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국회가 열려 있어서 표결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표결은 추석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내 기류와 대응이 사뭇 이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서 요구서가 도착하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이달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데다 또다시 부결할 경우 총선 7개월을 앞두고 방탄정당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걸 노려 국회 임기 내에 영장을 청구하려 기다려온 겁니다. 정치검찰스럽게도 말이죠. 이런 가운데 14일 KBS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한 민주당 내 전략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와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여론 악화로 체포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략 보고서는 민주당 내 정책을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에서 체포 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우선 첫 번째 딜레마라고 기재한 챕터에서는 당이 참여해 부결할 경우 기존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이 참여해 부결하면 거짓말, 방탄 프레임이 강화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이 참여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 기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도 했는데요. 딜레마 챕터 두 번째 부분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와 구속될 경우에 대한 향후 상황도 예측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강고해지고 검찰과 국힘당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다만 구속될 경우에는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무조건 가결로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결이 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되는 것. 이 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가결을 시켜달라고 강력히 설득하자는 안인데요. 이번 체포 동의안의 경우 검찰의 영장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약속한 사안이므로 당론으로 가결시켜달라고 이 대표가 친전을 사전에 배포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회기 중에 온 검찰의 영장 청구를 최대한 비판하면서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실제 가결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면 민주당이 가결했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검찰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사불란한 가결이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안인 국힘당 주도의 가결 방안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기류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요. 그러니 당에서는 50여 명만 참석해 표결 정족수를 만들고 참석한 의원은 모두 기권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이때 국힘당 의원들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의 가결의 주체는 국힘당이 된다는 논리인데요. 특히나 가결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면 가결을 주도한 국힘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단점으로 추진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꼼수라는 비판과 참여할 50명의 의원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주 제대로 놀고들 앉아있는 거죠. 어떤 정당이 자당의 당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넣겠다고 이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맞서 싸워도 부족한 시간에 이런 헛짓거리를 하며 보름이 넘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방치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북콘서트 참석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 원내 지도부가 민주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한심 그 자체입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까? 이들의 생각은 오로지 그것뿐이었는데요. 같은 당 의원들이 맞습니까? 이게 동지고 이게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나가겠다는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은데요. 자당의 대표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은 무도한 윤석열 독재 검찰을 향한 단식이었으며 더 악랄하고 무도한 민주당 내 수박을 향한 단식이었던 겁니다.